고비 사막의 광활한 평야에서 바람이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고 별들이 땅에 닿을 듯한 그곳에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지혜를 지닌 한 남자가 살고 있다. 그의 이름은 몽골어로 강한 영웅을 뜻하며 우주의 순환과 고대 예언의 기술을 평생 연구해온 예지력이 뛰어난 예언자이다. 어릴 적부터 그는 민족의 운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과 특별한 연결을 보여주었다. 12살 때 그는 자신의 지역을 3년 연속으로 황폐하게 만들 극심한 가뭄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하였고, 그의 조언을 따른 수백 가구는 더 비옥한 땅으로 이주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고대 샤먼 기술과 심오한 천문학 및 역사적 순환에 대한 연구를 결합한 엄격한 영적 수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연마했다. 그는 티베트의 수도원들에서 수년을 보내며 수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지식을 간직한 스승들에게 배웠고, 히말라야의 신성한 동굴에서는 몇 달 동안 절대 침묵 속에서 명상에 잠기며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에너지 패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렀다. 그의 예언 능력은 아시아 대륙 전역의 영적 지도자들과 신비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알려졌지만, 그는 언제나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오직 미래의 신비를 밝히는 신성한 사명에 헌신해왔다.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비전에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에게 전해지는 이미지들은 더욱 선명하고 시급하며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강렬하다. 그는 밤마다 마치 미래의 사건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예언의 꿈을 꾼다고 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장막이 투명해져 다가올 사건들을 수정처럼 맑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전들은 과거처럼 상징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 인물들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다양한 명상 세션과 의식 상태를 통해 접한 그의 비전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단식, 고대 샤먼 의식, 깊은 명상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는 항상 동일한 이미지와 사건의 순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심리적 투영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 속에 응고된 진정한 미래의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특정 날짜, 지리적 좌표, 심지어는 특정 기후 조건까지 수학적 정확도로 묘사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그는 자신의 예지자 인생에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60년 생애 최초로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받은 비전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긴박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다가오는 변혁의 사건들, 특히 자신의 비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지역인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해 세계에 경고해야 할 카르마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구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가 곧 공개하려는 예언들은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시기는 집단 의식의 진화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래된 권력 구조들이 해체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그는 이 시기를 대전환이라 부르며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행성 차원의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변화는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 그리고 지구와 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세계적 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체계와 무관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한다. 이들은 기존 정치 기득권과 무관한 인물들이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다. 이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나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며 비범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자신도 몰랐던 리더십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되는 존재들이다. 그의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잘 알려진 역사적 패턴과 천문 주기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의 예언을 접한 일부 학자들은
그가 묘사한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드물게 나타나는 행성 배열이나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태양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직관적인 예지와 객관적인 과학 데이터 간의 동시성은 그의 계시에 추가적인 신뢰를 부여하며 그가 신비한 영역과 측정 가능한 물리적 영역 모두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독특한 지각 능력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몽골의 혹독한 겨울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는 예지자로서의 긴 여정 중 가장 깊은 무아의 상태에 들어갔다. 야크 가죽의 몸을 감싸고 어두운 유르트 안에서 흔들리는 티베트 초들에 둘러싸인 그는 동쪽 산맥 너머의 먼 땅에 대한 압도적인 강도의 비전을 받기 시작했다. 확장된 의식 속으로 흘러든 이미지들은 음악과 감성적인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한 나라를 보여주었으나 그 나라는 곧 그 정체성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강렬하게 접한 비전은 거대한 군중들이 활기찬 대도시의 중심께 모여있는 장면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들이 수정탑처럼 솟아있는 그 도시의 하늘은 종말을 암시하듯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 전체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정치 스캔들 속보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표정으로 거리 위를 걸었다. 그는 사회의 섬유를 관통하는 집단적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병처럼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차원의 정치적 충돌 장면들을 목격했다. 화려한 회의실에서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녀들이 격렬히 손짓하며 외치는 모습이 대리석 복도를 울렸고 기밀 문서들은 마치 치명적인 게임의 카드처럼 마호가니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수십 년간 흔들림 없던 정치적 동맹들은 격동의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과거엔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들이 수갑을 차고 정부 건물 밖으로 호송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재킷으로 가려졌고 수많은 기자들이 마치 굶주린 벌떼처럼 몰려들어 한국 정치의 한 시대를 규정하게 될 결정적인 이야기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한국 사회의 뿌리를 뒤흔들 정치적 혼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완벽하게 맞물린 두려움을 자아내는 규모의 자연현상들을 목격했다. 한반도의 하늘은 초현실적인 색으로 뒤덮였고 오로라가 나타나기 어려운 위도에서 북극광이 펼쳐졌으며 전례 없는 강도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 대기를 강타했다. 그는 전자에너지로 가득 찬 뱀처럼 구름 사이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번개들이 통신탑을 삼키는 장면을 보았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의존하던 디지털 세계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 그는 사계절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뒤엉켜 질서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묘사했다. 한여름 한복판에 몰아치는 파괴적인 폭설과 가장 혹독해야 할 겨울철에 빙하가 녹아내릴 정도의 열대성 폭염이 교차되었다. 수확은 연쇄적으로 실패했고 농민들은 달걀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을 절망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들과 동시에 도시 전체를 진흙물과 부유물로 가득한 임시 호수로 바꿔버린 홍수들을 목격했다. 그 풍경은 마치 대지 위에 새겨진 깊은 상처처럼 펼쳐졌다. 그의 통찰력 넘치는 비전 속에서 이 연결된 자연재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고 한국 국민들은 인간이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직면해야 했다. 그는 가족들이 조상의 터전에서 긴급히 대피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만을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있었고 군용 헬리콥터는 한때 번성했던 동네와 잘 정돈된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풍경 위를 날고 있었다. 효율성의 상징이었던 대중교통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지하터널은 물에 잠겼으며 다리는 파괴되었다. 그 바람은 현대 기상 기록에서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에서나 나타날 법한 속도로 몰아쳤다. 하지만 그의 비전에서 가장 불안감을 자아낸 측면은 이러한 재앙과 함께 찾아온 집단적 심리 붕괴였다. 그는 항상 사회적 응집력과 규율을 자랑하던 공동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적대적인 파벌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다. 시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약탈자들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사람들을 연결하던 소셜미디어는 공포와 광범위한 허위 정보 속에서 독성 있는 음모론이 잡초처럼 번성하는 가상 전쟁터로 변모했다. 그는 이 모든 충격적 사건들이 고립된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더 높은 수준의 집단 의식으로 진화하거나 아니면 더욱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행성 차원의 정화 과정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한국은 그 변화의 실험장이자 이 전환이 처음으로 시험될 장소로 운명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전 세계의 경고와 교훈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사회가 진보와 안정, 국가 안보에 대한 기존의 모든 가정을 뿌리째 흔드는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었다. 셋째 날 밤, 계속된 강렬한 비전 속에서 그는 결국 한국의 권력 구조를 돌이킬 수 없이 흔들 사건을 목격했다. 그가 가장 깊은 무아 상태에 들어갔을 때 푸른 기와가 웅장하게 펼쳐진 대통령 관저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문을 천천히 무겁게 걸어 나오는 한 인물은 온 국민의 무게를 굽은 어깨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곳은 한국 행정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공기마저 꿀처럼 끈적하게 느껴질 만큼 짙은 슬픔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 무표정하던 특수 경호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들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여겨졌던 이를 말없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역사적 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몽골의 예지자는 현대 한국 정치 역사에서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초월적인 장면들을 목격했다. 그는 지하 금고에서 기밀 문서가 옮겨지고 법의학 감사관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쉼 없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빛은 그들의 얼굴을 마치 죽음의 가면처럼 창백하고 단호한 형상으로 만들었다. 조직적인 부패의 실체를 드러내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청중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오직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억눌린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지도자들의 청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섬뜩한 매혹 속에서 서울의 거리가 인간의 바다로 변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마치 지상에 떠있는 별처럼 거리를 가득 채웠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묘하게도 아름다운 시각적 광경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의 대중문화로 알려진 강남 일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리 빌딩 사이를 메아리치는 저항의 노래는 마치 민족의 집단적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대의 탄식처럼 울려 퍼졌다. 광화문 광장은 축제와 가족 모임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위한 임시 성소로 변모했다.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이곳에 꽃과 손편지를 놓았고, 그 글 속엔 배신감과 동시에 새롭게 타오르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의 비전은 이 정치적 위기가 한국 사회 전반에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퍼져 일상의 모든 측면을 감염시키는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가정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가 격렬한 정치 논쟁으로 이어져 수십 년 동안 다져온 가족 간의 유대가 단 몇 마디의 말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오랜 친구 관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자신과 정치적으로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섰다. 정치적 양극화는 새로운 폭로가 나올 때마다 가속화되었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조사 과정은 마치 도화선처럼 사회 전반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예지자를 가장 깊이 흔든 장면은 바로 권력 이양의 순간이었다. 그가 본 전환은 어떤 공식 절차나 헌법적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협상이 어두운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배경에선 구급차의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정치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어두운 합창처럼 들렸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 바친 노련한 정치인들이 단 몇 분 만에 사무실을 떠나야 했던 장면을 보았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가족 사진 몇 장과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뿐이었고, 그 상자는 세상 모든 권력이 얼마나 더 덥고 유한한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이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 동안
그는 기존 정치 분석가나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의 등장을 목격했다. 이 인물은 서울 외곽의 소규모 지역 모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전통 정치 체계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자연스러운 언변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인위적인 카리스마나 계산된 수사 기법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연속된 환멸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영적 필요에 공명하는 진정한 진실성에서 나오는 독특한 자기장 같은 매력을 지녔음을 보았다. 그가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신비로운 인물이 정치적 경제적 세대 간 분열로 갈라졌던 한국 사회를 초월적인 메시지로 하나로 엮어가는 과정이었다. 공장 노동자들이 대기업 임원들과 조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대학생들이 노년의 은퇴자들과 존중을 바탕으로 토론하며 외국인 이주민들이 전통적인 한국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포옹을 받는 모습이 펼쳐졌다. 불화와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사회가 외부 관찰자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그는 이를 척박한 토양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처럼 느꼈다. 이 지도자는 쉬운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값진 무언가를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수천 년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기술 발전과 물질적 번영에 대한 열망을 아우르는 미래 비전이었다. 그는 진정한 용서 없이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정치적 복수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용서를 나약함이 아닌 가장 강력한 영적 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것이야말로 한 나라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임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가 고비 사막의 유르트로 돌아가 명상적 침묵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비전 속에서 그는 한반도에서 예고되었던 대전환의 절정의 순간을 목격했다. 그림자 속에서 등장했던 그 신비로운 인물은 이제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분열된 나라를 초월적 원칙으로 하나로 묶은 영적 촉매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깊고 어두운 실존적 위기를 통과한 후 세계를 향한 희망의 등대처럼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후 위기로 황폐해진 땅 위에서 국민들은 혁신적인 지속 가능 기술을 개발해냈고, 그것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범으로 삼아 채택했다. 처음엔 마치 종말의 징벌처럼 보였던 자연재해는 결국 지구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재건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거의 무너졌던 민주주의 제도가 오히려 그 속에서 가장 진보된 시민 참여와 투명성 시스템을 낳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았다. 정치적 배신의 고통은 집단적 지혜로 승화되었고, 거리의 분노는 진정성과 평온함이 깃든 결의로 변화했다. 한국 국민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비전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무역협정이나 군사조약을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실현한 참여적 거버넌스와 평화적인 사회 갈등 해결 방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한때 전쟁으로 갈라졌던 이 나라는 이제 인류에게 치유와 재도약의 길을 제시하는 모범이 되었고, 보편적 영적 원칙을 실제 삶에 구현한 사례로 전 세계에 귀감이 되었다. 예언자였던 그는 마지막 예지에서 깨어난 후 고비의 차가운 바람 속에 기도처럼 속삭이며 침묵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정화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난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그 국민이 함께 용서하고 배우며 진화해 나가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예지자는 고요한 미소로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시간의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변화들에 대해 경고하는 카르마적 사명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시작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비전은 멈추었고, 그는 평온 속에 머물며 고비 사막에 영원히 변하는 모래 언덕 위를 춤추는 무한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영원의 현재였다.